안녕하세요. 5월 11일 월요일 시황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비트코인이 79,720달러였는데 주말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이란 평화한 거부, 그리고 파월 임기 종료, 워시 인준, 오늘 표결, 트럼프 시진핑 이번 주 고위급 회담, 은행권, 스테이블코인, 법안, 막판 저지 시도, 이러한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고, 코스피, 나스닥 29,209, 코스피 갭상승 7,800, 유가, 금, 채권, 달러 인덱스, 그리고 비트코인 온체인 쪽 추가로 크립토 뉴스들까지 살펴보면서 이번 주 한 주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타임스를 보시면 트럼프가 이란의 30일 휴전 연장 그리고 호르무즈 재개방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란이 제시한 조건이 트럼프한테 부족했다는 거죠. 그런데 에너지부 장관이 연방 유류세 일시 중단을 제안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트럼프 자신도 유가 부담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미중 경쟁이 남미 망원경 프로젝트까지 번지는 것도 지정학 충돌 전선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시면 나스닥 1.71%, S&P 0.84%로 금요일 미 증시가 강하게 올랐습니다. 이게 왜 올랐냐? 전쟁 뉴스에도 불구하고 실적 시즌 강세, 워시 인준 기대, 시진핑 회담 기대가 동시에 작용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대감이 유가 급등을 눌러버렸고 계좌 입장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줬죠. 계속적으로 이 힘의 균형을 잘 봐야겠습니다. 블룸버그를 보면은 완전 수용 불가, 트럼프가 이란 제안을 강하게 거부했다라고 헤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호르무즈가 여전히 봉쇄 중이고 파키스탄 채널을 통해 이란이 카타르 LNG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과 트럼프 회담은 이번 주에 예정대로 진행되죠. 이 회담 하나가 이란 그리고 무역, AI를 동시에 다루는 만큼 모든 자산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오늘 가장 무서운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핌코가 이란 전쟁이 연준의 금리 인상을 강제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핌코는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이죠. 이들의 경고는 단순 전망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실제로 자금을 그 방향으로 대체한다는 선언이죠. 유가가 계속 오르면 워시가 페드 의장이 되더라도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지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디언을 보시면 트럼프가 이란 평화안을 완전 수용 불가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란은 미국 드론이 걸프 국가들을 공격한다고 막 비난하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휴전이 완전하게 균열되고 있죠. 크루즈선 한타바이러스 사태도 별도로 진행 중이며 지정학, 바이오 리스크 동시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험 자산군도 살펴볼게요. 나스닥부터 보면은 현재 29,209, 마이너스 0.04%이며 일봉으로 보면 피보나치 4레벨 29,061을 돌파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29,921, 그리고 그 다음은 3만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꼬리 눌림도 안 주고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강세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격이 벌어지면 단기 이격만 밟고 계속 올리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3만까지는 충분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열이죠. 추격 매수보다는 단기 이격 해소 구간을 최소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소파 동네에서 되돌림이라도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7,853으로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갭상승으로 8,000까지 충분히 열려있고 그러나 매우 과열된 상태로 분배 구조나 거래량이 터지는 윗꼬리 캔들이 나오는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주포들이 수익을 실현하는 타이밍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언제든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구간이기도 합니다. 무조건 이럴 때 확인 매매를 하고 포문을 최대한 관리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한 자리를 잡고 갈 수 있습니다. 유가 차트를 보면은 현재 99.18 플러스 4.76%로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란이 평화 제안을 거부하면서 유가가 하루 만에 4%나 급등을 해버렸죠. 지난주에 90일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이었는데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지금 반등의 힘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02, 105달러 구간입니다. 세력이 돈을 써서 내린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이 위로 올라선다는 거는 직전 고점까지 간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겠죠. 유가가 계속 오르면 채권 금리도 올라가고 연준의 기대 인하도 사라지고 워시가 페드 의장이 돼도 금리를 못 내리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가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금 차트를 보면은 현재 4,696달러, 일봉으로 보면 추세를 벗어나서 이후에 하방에 매물대를 쌓는 시나리오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리는 거를 가장 먼저 봤었지만 내리지 못하고 중요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으면서 그렇다고 또 올리지도 못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횡보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즉 지금은 4,900과 4,500 어느 방향을 먼저 이탈하는지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금리랑 달러 인덱스를 보면 먼저 달러부터 98 이 부근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이 구간에서 시간을 끌고 있는데 하방으로 97 아래로 가느냐 아니면 상방 98.5 위로 가느냐, 지금은 이 둘 중에 하나 어느 결로 가는지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당장 자리에서는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중요 기준을 잡고 어디를 먼저 가느냐를 기다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채권 금리를 보면 전 만기가 오늘 크게 올랐습니다. 10년물은 4.39, 30년물은 4.96, 5년물은 4.0%, 2년물은 3.9%. 왜 이렇게 올랐는지 보면은 이란의 협상 결렬로 유가가 급등을 했죠.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인플레 기대가 올라가고 채권 매도가 이어지기 때문에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여기서 피임코의 경고를 다시 연결하면 유가가 계속 오르면 연준이 인하는커녕 인상까지 베팅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열어두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좋겠죠. 비트코인 온체인 쪽 살펴보면은 가격은 올라가는데 OI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롱 포지션에서 이익을 실현하고, 즉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는 것은 현재 이 구조에서 누가 시장가로 긁어주면서 올리지 않는 이상 단기 추세, 중단기 추세적으로는 롱의 힘이 많이 꺾이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곡이 될 수 있는 자리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펀딩비 같은 경우는 현재 은펀비가 롱펀비로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서는 숏보다는 롱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청산맵을 보시면 81,500이 그리고 8만 달러 약 2% 구간 내에서 스탑로스 물량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유의미한 구간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서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우리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CBD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리시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빨간 고래와 보라색 고래, 갈색 고래가 상방에서 포진하고 있으며 그림대로 간다라면 가격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또 그렇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동시에 익절 물량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보면서 조심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ETF 같은 경우는 이제 화요일날 월요일께 나오니까 내일 제가 추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크립토 뉴스 보면은 파월 임기가 5월 15일 종료가 되고 오늘 상원에서 케빈 오시 인준 표결이 있습니다. 오시가 누구인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트럼프가 지명한 저금리 레짐 교체를 선언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연준을 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완전히 교체하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인준이 확정이 되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폭발적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대급 상방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아까 핑코 경고처럼 유가가 계속 오르면 워시도 제약을 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도 어마무시합니다. 화요일 CPI, 이게 유가 급등을 반영할지 여부가 이번 주 최대 관건이죠. 수요일 PPI, 오펙 보고서, 목요일 수매 판매, 금요일 산업생산, 파월 마지막 날, 그리고 경제지표가 연속으로 쏟아지는 역대급 주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간단하게 차트 브리핑 해드릴 때 일목과 중요한 장기 입형이 결정되는 중요한 한 주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와 맞물리는 아주 굉장한 큰 한 주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진핑 회담이 이번 주에 진행이 됩니다. 이란, 대만, 핵, AI 무역을 동시에 다루는 회담인데 관세 백딜이 타결이 되면 글로벌 위험 자산이 동반,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회담 결과 하나가 나스닥, 비트코인 유가 방향을 동시에 바꿀 수 있습니다.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막판에 저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뱅킹 카르텔 is trying to stop 크립토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인데 법안 내용이 희석이 되면 크립토 생태계 성장에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 수익 조항을 막판에 변경하려고 로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인데 금융 기득권이 마지막 관문에서 저항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마이클 세일러가 가장 많이 논의된 주식이 MSTR과 STRC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일러가 V55를 살 이유가 있냐라고 묻는 건데 비트코인 레버리지 플레이가 메인스트림 투자 담론이 된다라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수위가 올해 인터넷 전체에 무료 프라이빗 결제를 스케일로 제공한다는 비밀 트랜잭션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프라이버시 섹터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더리움 디파이 점유율이 2025년 63.5%에서 54%로 하락을 했습니다. BSC, 트론, 하이퍼리퀴드, 덱스 스테이블, 선문에서 점유율을 빼앗고 있다고 보는 보고서인데 이더리움 생태계 다변화의 경고 신호로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의 결론을 상방 시나리오로 보면 워시 페드 인준, 저금리 기대 폭발, 비트코인, 주식 동반, 급등 역대급 트리거, 트럼프와 시진핑 빅딜, 관세 완화,
글로벌 위험자산 동반 폭발 가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화요일날 CPI 낮게 나오고 연준 인하의 기대, 채권 안정, 비트코인 상방을 볼 수 있습니다. CBD 차트가 불리시한 모습이 지속이 되면서 실제 가격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것, 그리고 나스닥 3만 돌파, 글로벌 강세, 비트코인 동반 상승 기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방 시나리오는 유가가 99달러를 유지하면서 CPI가 높게 나오고 워시도 금리를 못 내리는 상황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전 확대, 유가가 107달러 급등하면서 핀코인 경고가 현실화되는 것, 그리고 은행권 스테이블코인 법안 저지 성공, 규제 리스크 제보사항, 채권 이념물이 4%가 돌파 유지하는지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며 오늘 체크 포인트 이 5가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번 주는 역대급 변동성 주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동시에 쏟아지는 주간이죠.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도 중요한 한 주이기도 하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며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따 저녁에 저는 추가적으로 기술적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